네, 그 모스크바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아르바트 거리는 그 예전에는 그 모스크바에서 젊음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명소들이 많이 생겨서 예전에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좀 많이 이제 퇴색되긴 했지만 여전히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의 핵심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 푸드코트에는 한국 식당도 있습니다. 코로몬스코에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원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숲과 같은 곳입니다.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커서 이건 이제 카렐리아 지방의 양식 건축 양식이고요. 네, 이곳은 이제 그 모스크바의 시내 중에서 시내 핵심 중에 핵심 지역이죠. 네, 붉은 광장 인근 지역입니다. 꼬리키 공원 근처에 있는 뾰트레데 동상이고요. 네, 바실리 성당. 그리고 이것은 이제 크레물 이스마일로브라고요. 네, 어, 그 벼룩 시장 같은 곳인데 요새는 많이 죽었더라고요 상권이 그 코로나 이후에. 네, 매주 일요일마다 벼룩 시장이 열렸었는데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네, 이곳은 대형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통 수족관이라고 하네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수족관은. 네, 베데나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그리고 유명한 공원이고요.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이 베데나 안에는 이제 그 숲도 있고 인근에는 그 아스탄키노라고 유럽에서 가장 큰 높은 가장 높은 그러한 텔레비전 타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산 타워 같은 그런 곳이고요. 네, 그리고 이 베데나 안에는 놀이공원도 있고 대형 수족관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주박물관도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가시면 꼭 한 번쯤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곳 베데나 굉장히 아름답고 또 다양한 그 소련 독립공화국들의 예전에 소련을 구성했던 그런 건축 양식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노브데비치 수도원입니다. 노브데비치 수도원의 그 내부 형태는 크레물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모스크바 시내 풍경들이고요. 네. 모스크바 지하철 안에 이렇게 갤러리처럼 열차 안에 저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플루샤치 레볼루치아라고 모스크바를 대표하는 지하철역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장면은. 네, 이것은 이제 빈 자보트 혹은 아트플레이라는 곳인데요. 예전에 그 공장이었던 곳들을 개조해서 이렇게 소형 갤러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산책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독특한 형태의 카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그 디자인 스쿨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스쿨이 또 이곳 아트플레이 빈 자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페테르부르크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열차를 탔는데요. 네, 러시아 열차의 내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에르미타지입니다. 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미술관이죠. 그리고 이것은 네바강. 러시아어로 네바는 하늘이란 뜻인데 이 강의 이름도 네바입니다. 이렇게 수로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굉장히 많은 수로가 이렇게 베니스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럽의 베니스나 혹은 암스테르담과 같은 그러한 수로 위에 건설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시. 그래서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수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시내 모습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날이 굉장히 더워서 여름이어가지고요. 네, 햇볕이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유람선을 타고 강을 이렇게 구경했는데 굉장히 더웠습니다. 네, 이곳은 그 까잔 성당인데요. 어, 그리고 이것은 네, 알렉산더 공원이고요. 네. 앞서 봤던 카잔 성당 같은 경우는 그 이탈리아의 바티칸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페트로파블롭스크라고 이 안에는 대성당과 또 요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파블롭스크 인근 해변이고요. 네, 여름에는 이렇게 나와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라흐타 센터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그 롯데타워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식으로 지어져 있죠. 이곳은 이제 빼째르고프입니다. 여름궁전이라고 하는데 빼째르부르크에서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이동하면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빼째르고프 여름궁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름궁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빼째르부르크에서 이곳까지. 근데 배로 이동하는 게 훨씬 빨라요. 편하고. 대신 이제 그 배 시간표는 따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표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리고 이제 엘라긴 섬인데요. 빼체르부르크는 또 굉장히 많은 섬들이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긴 섬에 있는 공원이고요. 그 중앙공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라흐타 센터 건물이고, 이곳이 러시아 민속박물관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러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 독립공화국들과 민족들, 그리고 예전 소련을 구성했던 나라들, 지금은 이제 독립했지만 뭐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삼국을 비롯해서 예전 소련을 구성했던 독립공화국들, 이런 나라들을 대표하는 어떤 전통 양식들, 민속 양식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풍습들을 체험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페트레부르크 그 넵스키 프로스펙트, 넵스키 대로에 있는 그 명소들입니다. 네, 노바야 갈란디아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삭성당 전망대에서 바라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미니어처 박물관인데요. 이거는 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말고도 이런 박물관이 또 있는데 그랜드 마켓이라고요. 이곳은 이제 시내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그리고 비슷한 이러한 전시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미니어처 박물관을 방문했고요. 그랜드 마켓도 비슷한 이곳과 비슷한 그 컨셉입니다. 컨셉의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의 다양한 지역 모습들, 도시, 지역, 자연들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카렐리아, 아까도 말씀드렸던 카렐리아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이고요. 카렐리아는 이제 핀란드와 접경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야경을 표현하고 있죠. 네.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것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이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예전과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니어처들, 그리고 이것은 크림반도, 그리고 이것은 아마 우랄 지역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짜리스코의 셀류라고요. 이제 옛가제린 공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 에르미타지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그 궁전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박물관, 전시관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예전에 화려했던 러시아의 그 영광을 이렇게 간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페체르부르크 시내의 모습이고요. 앞서 봤던 그 짜리스코의 셀료는 푸시킨이라는 그 페체르부르크 인근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따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셔야 되고요. 택시로 이동하면 한 2-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비첵스카야 바크자리라고 비첵스크 역인데요. 독특한 외관 때문에 많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무지개를 봤습니다. 네, 페체르부르크 시내에서. 네, 레닌 동상이고요. 분수대.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공원을 저녁에 산책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이름을 깜빡했는데 마찬가지로 페체르부르크 시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공원이고요. 네, 이곳은 에르미타지의 야경입니다. 네, 이거는 피해 구원 사원이고요. 이것은 이제 비보르크라는 다른 도시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 핀란드의 도시였는데 비보르크를 대표하는 몰레포라는 국립공원이고요. 이것은 비보르크는 핀란드 제2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 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이것을 뺏겼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의 도시인데요. 그래서 이 비보르크 시내를 가시면은 핀란드 양식과 그 당시 문화를 간접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벨리키 노브고로드라고요. 예전에 그 노브고로드 공국이라고 불렸죠.
러시아의 최초의 어떤 그 공국이자 그리고 러시아의 최초의 고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니즈니 노브고로드와 구별하기 위해서 따로 벨리키 노브고로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것은 이제 벨리키 노브고로드에 있는 그 민속 마을입니다. 이곳은 이제 벨리키 노브고로드의 올드타운이고요. 이 올드타운을 감싸고 있는 크렘을 성곽 지역입니다. 현지인들의 모습이고요. 네, 이곳은 이제 울란우데, 시베리아 그 이르쿠츠크와 인접해 있는 도시이고 바이칼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레닌 두상이라고 하네요. 이 동상은. 저는 이제 그 울란바토르에서 울란우데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러시아로 입경을 했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방법은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요. 네, 이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란바토르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역시 있습니다. 비행기나 혹은 기차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이르쿠츠크 가까이에 있는 바이칼호수 근처에 있는 울란우데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란우데에서 모스크바나 혹은 페테르부르크로 러시아 국내선을 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중앙 광장이고요. 대부분의 어떤 그 유럽이나 이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포함해서 도시들은 그 올드타운이라든지 혹은 그 관광 명소들이 시내 중심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냥 도보로 몇 시간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는 당연히 이제 도보로 이동하기 힘들지만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은 혹은 그 중앙아시아의 도시들은 이렇게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시내에 그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들이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도보로 몇 시간 정도 걸어 다니시면서 웬만한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불교 사원이고요. 시내에서는 살짝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우연히 목격한 한반도 모양의 구름입니다. 다시 울란우데로 왔는데요. 이제 모스크바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울란바토르를 통해서 다시 울란우데로 입국을 했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이고요. 1박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곳은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약간 로마 고대 그 바쿠 시내 중심지에는 로마의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화려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의 도시라는 그 수식어를 연상시킬 수 있을 만큼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음식들이고요. 양고기를 시켜서 먹었는데 굉장히 질깁니다. 저녁에 아제르바이잔 그 공원을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곳은 시내 중심가의 모습이고 이곳은 이제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입니다. 와인의 나라로 유명하죠. 조지아는. 앞서 말씀드린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 굉장히 풍부한 지하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라고 한다면 조지아는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악 지역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그 조지아 시내를 이건 올드타운의 모습인데요. 트빌리시의 올드타운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조지아 트빌리시 시내에 있는 명소입니다. 다양한 술집들이 밀집해 있는 명소이고요. 이건 트빌리시의 올드타운의 야경이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 다양한 트레일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빌리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산악 지역을 이렇게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트빌리시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이 트레일 코스를 걸었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트레일 코스를 따라서 잘 조성된 트레일 코스를 따라서 트빌리시 시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조지아의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산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조지아 트빌리시를 대표하는 그 성당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어서
근데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라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트레이를 했습니다. 앞서 갔던 트레일 코스와는 반대 방향으로 트레이를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트빌리시 시내에 있는 카페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설산이 보이시죠? 네, 이것은 트레일 하면서 맞닥뜨렸던 호수고, 자, 이곳이 이제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지아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지아를 거쳐서 이곳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 왔고요. 예레반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예레반 시내에 있는 분수고요. 네, 이곳은 예레반의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예레반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인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는 아케이드 형식의 그 형태의 어떤 그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도시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역할도 하는 유명한 명소입니다. 밖으로 나와 있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도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레반 시내의 밤 풍경들이고요. 아르메니아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뭐 이탈리아의 로마나 뭐 체코의 프라그와 같이 그리스 아테네 역시 관광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곳들을 방문하실 때는 소매치기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굉장히 소매치기들도 악명 높은 곳들이죠. 그죠?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에도 뒤에서 제 지퍼를 열어서 물건을 훔치려던 소매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그걸 발견을 해서 뭐 물건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네, 저 멀리 이제 그 산이 보이고요. 이건 파르테논 신전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막 크게 웅장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멋있긴 한데 아까 보였던 그 산은 올림푸스 산이었죠. 아테네의 올림푸스 산. 이곳은 이제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이후에 이제 어떤 자원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유럽에 이제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에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풍부해서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내에서 새로운 어떤 자원 생산국으로서 수출국으로서 그 위상을 새로 다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루마니아의 수도가 바로 이곳 부카레스트고, 부카레스트도 마찬가지고 뭐 불가리아라든지 뭐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그 유럽 내에서 가난한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그 도박이나 카지노, 성산업 같은 것들, 매춘 이런 어떤 그 블랙 머니들이 이렇게 유통되는 산업들이 또 발전한 곳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러한 어떤 악명이나 오명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의 자원 생산의 허브로서 도약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